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조주의보와 미세먼지까지 여전하다고 합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잠시 물러가니 건조함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계속해서 대기가 바짝바짝 메마르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요. 건조함을 나타내는 실효습도도 많이 낮아 실제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도 매우 탁합니다.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경북은 보통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은 13.5도까지 올라 온화했는데요.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포항은 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과 김천, 포항은 모두 12도 예상됩니다. 오늘 김천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건조함이 심하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7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가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엑스포의 토지 등 재산과 권리 의무를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재단의 통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입법 예고를 거쳐 두 기관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법인 출범 예정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업에 경주엑스포 공원 운영과 연계 사업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 시 엑스포 임직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조례 개정안의 부칙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부칙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재단 설립 당시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출연금을 내고 토지도 매입했는데 이 부칙 조항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법률 검토와 함께 경주시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과 동시에 엑스포가 해산되니까 엑스포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 출연금 25억을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땅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법인 청산 절차에 따라 엑스포 재단 출연금을 처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경주시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갑니다. 소유를 어디 공사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설립 근거가 서로 다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재단 통합 조례안이 나왔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통합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경북 최초로 도입한 영유아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해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남구 지역에도 보육시설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은 포항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으로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포항 태평 저수지에 오염된 벼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포항 전 지역의 벼가 오염됐다는 왜곡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빨리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 태평저수지 인근의 한 농가. 건조기에는 팔리지 않은 쭉정이 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질소질이 아주 높아. 새카맣게 가버렸어요. 태평저수지 인근 농민들은 지난해 질소 성분 과다로 벼가 웃자라 고사하는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표본 조사했더니 한 개 시로에서 기준치 1.9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0.2톤의 벼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SNS를 통해 포항 지역 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와 함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태평저수지 인근 피해지로 추정되는 14만 제곱미터 논에서 수확된 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 농산물이 전체가 왜곡된 거로 나오니까 농민을 위해 하고 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다면 전수조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다시 응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태평저수지 인근에서 생산된 48톤의 벼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올바르게 생산된 쌀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태평저수지 인근에서 생산된 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중금속 원인을 시급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이달부터 소비가 많은 농산물, 가공품류 7개와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 6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품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 간편 조리 세트, 포장육 등으로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대구교육대학교가 11년 만에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들이 10년이 넘도록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눈치를 보던 다른 대학들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교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등록금을 3%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입니다. 한 학기 180만 2천 원에서 185만 6천 원으로 5만 4천 원 오릅니다. 대학원은 2.35% 올립니다. 교육기자재 구입과 교육환경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국가장학금 이유형 같은 정부 재정 지원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전부 다 하드웨어 조금은 나오고 소프트웨어 지원은 대학 회계로 다 해야 됩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학생들이 글로벌 해외 교육 활동을 한다는 등 그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투자되는 돈이지. 정부 정책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10년에서 15년가량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다 전국의 교대를 중심으로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립대 가운데는 부산 동아대가 가장 먼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재정 불이익과 대학 평가 등으로 눈치만 보던 다른 대학들도 물꼬가 트였다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게 교내 장학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받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국가장을 많이 받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담이 좀 될 거고, 그 교내 장학금을 적게 주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국가장 이후에 그걸 적게 받거든요. 지난 1월 31일 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대학마다 재정이 바닥인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올해 등록금 조정을 마친 상태여서 당장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정부 등록금 동결 정책에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새학기부터 경주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세계 천년수도 학교들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천년수도학교 국제교류 네트워크는 세계 천년수도 소재 학교들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주 지역 5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교류 활동은 그리스 아테네와 이탈리아 로마, 일본 교토 등에 위치한 학교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환경부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공산 일대 도로에서 베옷을 입고 상여를 맨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며 행진합니다.
국립공원 결사 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든 이들은 팔공산 지주들입니다. 그동안 도립공원으로 땅이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환경부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결사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결국 파행했습니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의 54%는 사유지, 땅 소유자만 2,500명이 넘습니다. 반대위원회를 구성한 지주 200여 명은 사유지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값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25%씩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연로회가 못 지으면 땅을 팔아가지고 자식을 주든지 좀 노후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산권 행세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40년 넘게 땅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팔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가 지주들의 요구사항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6일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하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관리 주체가 시도인 것인지 국가인 것인지의 좀 차이일 뿐이지 규제는 사실 똑같거든요. 국립공원으로 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봤을 때 팔공산을 좀 더 좀 효과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구시와 환경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땅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진행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제 범위와 보상가를 두고 반대 주민과의 간극을 줄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상설 전시실의 왕실 유물 800여 점 전부를 온라인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은 가상현실로 국립고궁박물관을 재현해 소장 유물을 다양한 콘텐츠로 감상할 수 있게 했고 고화질 사진 자료나 해설까지도 제공합니다. 고궁박물관 말고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박물관에서 전시품 해설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27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립경주박물관 내 전시실 전시품을 해설하고 뮤지엄 투어 등도 진행합니다. 박물관 대학을 수료하거나 문화유산 해설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경우 우대되며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울진군은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비해서 37개 지구에 29억 원을 들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은 도수로 정비 22개 지구, 가뭄 대비 용수 개발 12개 지구,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1개 사업 등입니다. 울진군은 영농기 전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잠시 물러가니 건조함과 함께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계속해서 대기가 바짝바짝 메마르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목재 건조함을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많이 낮아 실제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도 매우 탁합니다.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경북은 보통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은 13.5도까지 올라 온화했는데요. 오늘도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8도로 낮게 시작하고요. 포항은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오늘 대구의 기온은 13도, 안동과 김천, 포항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김천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고요. 김천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북동지방에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고령도 13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3도, 김천 1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4도, 청송 영하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2도, 청송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함이 계속해서 심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